의뢰서를 보면 사전 점검 사항으로 법률에 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시장 교육감 권한 침해, 자치구 소관 사무에 해당, 많은 예산 소요, 서울시의 유사 조례나 제도가 존재하는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크 사항이 많을수록 조례안 성안에 제약이 많은 만큼 기초적인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고 나서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를 받은 입법 담당관은 위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조례 위반의 기본 원칙에 따라 조례안을 만들게 되는데, 이는 원칙을 위반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방의회는 입법 지원 조직 외에도 변호사 및 입법 전문가 등을 자문역으로 위촉하여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전문 인력도 도움이 됩니다. 입법 지원 조직이 없는 기초의회의 경우 전문위원이 위원들의 입법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입법 지원 조직 이외에 전문위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입법조사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조례안을 만드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업무 분장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 축에서 첨부는 필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축에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광역의회의 경우 자치입법에 관한 조례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의원이나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초의회의 경우에도 의회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 비용 추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 시의원의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도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에는 비용 추계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 원 미만인 경우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이나 위원회가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비용 추계는 집행부의 관련 부서가 지방의회 사무처의 관련 부서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예산정책 담당관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하나요?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에 대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니다. 그러므로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관련 부서와 교감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집행부서와의 사전 교감 없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될 경우 집행부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게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부서 업무 담당자와의 면담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언제 하나요? 지방의회는 심사 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는데,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사 대상 조례안은 의원 발의안을 말하는 것이며, 참고로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통상 20일 이상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례안의 완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민 관련 이해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된 후 입법 예고를 하는 것은 절차상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원 혼자
조례안 만들기. 1. 조례안을 만들 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입법 형식에 맞추어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는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조례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안의 형식은 표지부, 본문부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표지부에는 의안의 제목, 발의, 연월일, 발의자, 제한 사유,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례안의 표지부 중 제한 이유는 제정 및 개정 이유를 설명하는 것인데 대략적인 사유를 간략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정 및 개정하는 개별 조문에 대한 것으로 더욱더 세밀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예산조치, 관련 부서와의 합의사항을 기술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본문부에는 조례안의 제목 및 본문을 기재하는데 실제 조례안의 입안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안 과정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개정 지시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개정 지시문은 일종의 명령과 같은 것으로 조례의 개정 작업은 지서문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에는 부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행일이라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부칙을 넣지 않고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럴 경우에는 접수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새롭게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경우는 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개정 전후의 조문을 비교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개정 지정문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작성해야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단순한 참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지만 작성법을 별도로 배워야 할 정도로 까다로운 작업에 해당합니다. 4. 조례 시행 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반드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서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조례안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은 예산 담당관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시의회 예산 정책 담당관에서 각각 비용 추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혼자 조례안 만들기 2. 입법 지원 조직이 있는 광역지방의회의 경우는 해당 부서의 입법이나 비용 추계까지도 의뢰할 수 있지만 기초지방의회의 경우 의원이 조례안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법제처에서 만든 법령안 편집기 법안 3.1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만든 법령안 편집기의 가장 큰 특징은 법률뿐만 아니라 자치법규의 재개정 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부 양식이 지방의회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에서는 조금 불편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례안 만들기 과정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개정 지시문과 조문 대비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활용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사용 방법은 법제처 정부 입법지원센터에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 잘하고 싶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의장은 조례안 접수 사실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초의회의 경우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조례안을 제안할 수도 있으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거의 없이 대부분 가결됩니다. 따라서 의장이 본회의 의결에 앞서 그 외의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하여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대한 소관위원회 심사는 예비심사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 의결의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이 회부되면 조례안 상정,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 답변, 축조 심사, 찬반 토론, 의결의 과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를 마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집행부로 보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원칙에 충실하기. 조례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자치법규 위반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관사무의 원칙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 개별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안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및 벌칙을 정하려는 내용일 경우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조직권,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경우 조례안으로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제의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조례안 내용의 유사성, 중복성 여부입니다. 조례안의 내용과 유사한 다른 조례나 조항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의 경우 사회정의 구현에 모범이 된 청소년 및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 등을 칭찬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아 회복을 통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 시장으로 하여금 연간 20명 이내의 칭찬 청소년에게 표창이나 표창표를 표창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내용은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에서 이미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중복 규정으로서 입법체계나 입법 경제적으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의 개정 시에 그에 맞추어서 적시에 개정해 주지 않으며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이 생겨 집행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입안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을지라도 심사 과정에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전 설명 듣기.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대리하여 관계 실국장 등이 설명하고 의원 발의 안건인 경우는 발의한 의원이 설명하되 발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찬성 의원이 대리하여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실무 공무원으로부터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받아 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최대한 활용하기.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원들에게 심사일 이전까지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 보고서는 소속 위원이 조례안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 이유, 문제점, 이해득 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의원의 상정일 이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하고 위원회 회의 시 구두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앞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잘 숙지하는 것은 조례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마치게 되면 심사 결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의원들은 자기가 소속된 위원회의 안건 위에는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통해 조례안의 취지, 문제점, 이해득실 등을 상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제출한 심사 보고서는 본회의 심의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 질의란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나 관련 집행부서의 실국장 등에게 의문하는 사항을 물어보고 답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지만 단순히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정책사항, 반영사항, 자료의 수집 등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경청하는 것도 조례안 심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에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 질의와 답변에는 일정 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활용하기.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중요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공청회, 청문회, 연석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는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나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합니다. 청문회는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의 정치와 증거 채택을 위해 개최되는 회의이고 연석회의는 안건과 관련하여 다른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입니다. 공청회 등의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 이전에 이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조례안을 회부받은 소위원장은 심사 경과와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축조심사. 축조심사란 조례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하나의 조항을 낭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심사를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2요구 어떻게 대응하나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20조, 제121조, 제19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한 번 더 논의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2요구라고 하는데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그 제2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제2요구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2요구. 조례안의 경우는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제2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열거하지 않고 있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2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관련 제2요구. 지방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한 때도 제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안, 추가 경정 예산안의 일부에 대한 제의 요구가 가능할까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은 각 항목별로 독립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전체 예산안이 반드시 통일된 의결에 의해 규율할 필요가 없고 제121조 제2항에서도 일정한 경비를 삭감한 의결을 한 때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교정하고 있으므로 삭감된 예산안 중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 사항의 전반에 대한 제의 요구와 제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는 조례안이나 예산도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하면 이유를 붙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는데 중앙부처 주무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제의를 요구받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반드시 제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아래에는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한 최근 5년 동안의 제의 요구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의 요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의에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의 요구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의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쳐서 의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게 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됩니다.
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제의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의 요구안에 대해 의장이 의사 일정에 올리지 않으면 의결을 할 수 없게 되어 본회의에 계류 상태로 존재하다가 의원 임기 만료 후 자동으로 폐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회 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의원의 신분지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할 입법사항이라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의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동일하게 의결하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의 요구 사유가 월권이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주장한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